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이 정말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바로바로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단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대입 성적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 역시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워보소서의 기획자 H입니다. 저는 4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인데요. 우리 애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와도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지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한다, 혹은 유학을 시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앞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와이프는 저에게 얘기한 게 아이가 음악이나 체육과 같이 뚜렷한 어떤 적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게 속 편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관련된 전문가를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예술가일 수도 없고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군지라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학군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학군지라는 것이 답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요. 학군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고, 또 저 역시도 이 학군지라고 하는 목동에서 태어나서 목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학군지라는 것은 아이들이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진짜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유해한 환경이 정말 최소화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학군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학교 수업,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른 교과 과정에 충실한 대입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학군지는 최적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넘어 사회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에 대한 먹고 사는 이야기에 대한 것은 학군지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박을 하실 분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지에 있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로드맵에 좋은 건 아닌가, 혹은 학업적으로 더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석사, 박사를 넘어 교수로서 가는 방향도 있겠죠. 공부에 있어서 특화된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접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학교를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행복하게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둘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 특성과 성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우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물고기를 단순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쥐어주는 것일까요? 저는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거 없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육은 숫자라고 봅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죠. 숫자가 말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 교육을 철저히 해라, 수능 시험에 맞는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셈에 대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배우고 있는, 배워야 하는 교육들 중에 저는 회계라는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회계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에 대한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적인 능력이 발현되고 나서 본인이 먹고 살 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 저는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가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앙트레프레너십은 프랑스어로 기업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앙트레프레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시도하며 그것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공하는 벤처 창업가들에 대한 뉘앙스가 좀 많아요. 이 앙트레프레너십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든 본인이 어떤 자질이나 특성, 성향을 갖고 있든 스스로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 즉 앙트레프레너십을 위해 저는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4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경제 및 금융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 화폐의 기능, 소득, 지출, 저축,
예산의 개념, 투자의 원리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내면화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이들 스스로 본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구축해야 되며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선 그것을 달성하며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팀워크, 협업 및 협상 능력, 기획 능력, 실행 능력, 분석 및 평가 능력,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죠. 발표 능력, 이런 것들이 경영에 있어서의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적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아이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경영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들의 생각이 좋은 사업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인드를 세팅하는 것이죠. 제가 경제학부 그리고 경영대학원을 나오면서 한 10년 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경영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경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앙트레프레너, 즉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어떤 교육이든 혹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아이들은 그 낚싯대를 갖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앙트레프레너십, 즉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열정을 가져라, 마인드셋을 가져라 이 정도의 수준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배워버섯 채널을 통해 계속 전달하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